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원전 테마 대장주 얘기 좀 하고,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보시면은 원전 테마 대장주가 한신기계인 이유라고 제가 일단 뭐 거창하게 말씀을 좀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놓긴 했는데, 테마주 찾을 때 요런 식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볼게요. 테마주는 차트가 요래요. 대부분 요런 게 테마주 차트라고 부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전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원전 대장주 중에 지금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이가 짠 보시면은 분명히 3월에 올랐다가 3월 초에 올랐다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같은 어떻게 보이는 원전 테마인데 얘랑 일봉의 흐름이 차트가 모습이 영 다르죠. 요런 걸 놓고 보실 때는 좀 해석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한전 KPS도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거 보시면 얘네들이 각인가 색깔은 비슷해. 그죠? 색깔은 비슷해요. 자, 양양 음양입니다. 한신기계 양양 음양이에요. 색깔은 비슷해. 근데 문제는 주가 차익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요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것들이 그 서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테마주로 우리가 그 될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테마주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첫째, 실적이 약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는 뭔가 시총이 낮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매물이 없어야 돼요. 자, 요거 세 개를 한번 보세요. 실적이 낮고 시총이 낮고 매물이 없다?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떡상이 와서 3,600억이고요. 떡상전 기준으로 거의 4분의 1이죠. 그럼 얼마예요? 1,000억도 안 하던 친구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런 친구가 차트 보면은 10년 동안 그 가격이 없었어. 무슨 소리냐? 이게 매물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52주 신고가라는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다른 이렇게 TV 매체라든지 유튜브 매체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52주 신고가의 중요점 혹은 역사상 신고가의 중요점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람들이 안 팔면 더 올라간다는 소리거든. 근데 두산중공업 볼게요. 두산중공업은 3년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이미 작년 6월에 한 번,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 번, 그리고 올해 3월에 또 한 번, 위에서 뭔가 좀 많은 물량, 뭔가 많은 그 나쁘게 말해서 시체라고 부르는 물려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9만원 갔다가 9만 6천원 갔다가 떨어지고는, 뭐 8만 얼마 갔다가 떨어지고는, 8만원 갔다가 떨어지고는 계속 떨어지지.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할 때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여기서 물려있던 존버 타고 있는 형들이 말 그대로 그 우리 게임에서 존버 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면 쏘는 거예요. 여기 오면 탕 여기 오시면 탕 쏘는 거야. 못 올라가. 그 여기 또 오면은, 뭐 물론 여기는 아니겠지만 대충 뭐 요 정도잖아. 요 정도. 분명히 보시면은 그 전에 여기서 찍었던 여기를 여기서 또 찍어요. 그리고 이걸 못 뚫어요. 뭐예요? 저격 당한 거지. 6개월 전에 그 같이 물려있던 선배님들이, 완니 후배님들 내 걸 받아라 탕 이런 뭐예요? 못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조금 놓고 보시면은, 지금 테마주라는 친구들이 뭐 실적 아니면 뭐 시총 낮고 뭐 이런 애들이 분명히 매물이 없으면 올라가요. 매물이 있냐 없냐라는 거는 결국 올라갈 때 무게고, 매물이 많으면은 트레이드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레이드하기 어렵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인데, 요 그냥 고점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형 그럼 한전 KPS도 아무리 실적 좋고 배당 좋아도 아니라는 거지 몇 말까지. 한전 KPS 같이 보겠습니다. 한전 KPS 보시면은 주봉 기준으로 얘도 비슷해요. 요게 한전 KPS도 지금 두산중공업이랑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잘 보여주는 친구가 있어.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제가 테마주는 항상 이쪽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젠백스라고 한번 볼게요. 젠백스 보시면은 10년 차트예요. 10년 차트 어떠냐? 요거 항상 이게 매물이 있는 친구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거지. 매물대를 뚫냐 못 뚫냐인데, 요런 거 보시면은 요 친구도 매물대를 못 뚫어요. 보죠? 고점이 점점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전고점을 봐야 된다라는 게, 테마주든 아니면은 우량주든 똑같은 게, 결국 여기에서 존버를 타는 형들, 요런 형들이 여기 딱 올라오면은 그래 그 확인 탕 이렇게 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돌아갑시다. 한신기계가 왜 대장이 돼 있느냐? 한신기계는 첫째 시총이 작습니다. 하나 인정. 그리고 둘째 지금 공매도도 없죠. 두 개 인정. 공매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낮아요. PER 보시면은 90배입니다 벌써. 실적이 얘는 그냥 고만고만해. 500억 정도 버는 회사야. 5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한 80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는 게 많냐? 남는 게 많지도 않았어. 이런 애들이 그냥 빵빵빵빵 떠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신고가가 써지면서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은 언제가 신고가였냐? 이때가 신고가였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한 3년 정도 차트를 보시면은, 밑에 있다가 코로나 쳐맞고는 두산그룹이 회생한다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그리고는 원전 테마 돈다라고 하면서 쭉 올라오고 난 뒤부터는 계속 고점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놓고 보실 때, 투자가 결국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친구는 결국에는 시총 작은 놈입니다. 원전만 놓고 봤을 때 두산중공업은 초대형주지, 한전은 초대형주지.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절대로 이게 작은 종목으로 보실 수는 없는 게, 한전 KPS가 시가총액이 얼마냐? 1조 9천억 2조짜리 회사입니다. 2조짜리가 테마주다?
에이, 바이오에서는 2조 3조라는 게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가 그죠? 2조 원 정도 한다. 기관 외국인이 매수매도 해요.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매수매도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는 소리는 말 그대로 얘는 오르면은 기관 외국인이 판단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조금 투자 포인트,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원전 테마만 놓고 보면은 결국 가벼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는 지금 뭐 두산 쌍용차 인수해가지고 뭐 쌍방울 이런 애들이 테마에 엮이면 날아가는 이유가 가벼워요. 쌍방울 지금 시가총액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오늘 뭐 떨어지긴 했는데 쌍방울 보시면은 그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 2,300억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2,300억이라고. 그죠? 그리고 광림 같은 애들 같이 있잖아. 요런 애들 보시면은 얘 그렇게 올랐는데 2,800억이야. 일본 보세요. 어디서 왔는데 1,000원대에서 왔잖아요. 1,000억 언더에 있던 애들이 엮이니까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애들은 뭐 단기 테마로 보시는 거니까 박살이 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무서웠던 거는 동부제철은 진짜 무서웠다. 그 뭐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를 실제로 쌍용을 인수해서 쌍용차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건설을 하면은 뭐 5천억 1조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는 야 KG는 진짜 인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좀 많이 뜬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그 얘기를 하긴 해요. 뭐냐 그러면은 러시아 때문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요런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게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친환경을 원전을 넣을 거냐 말 거냐 계속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전이 궁극적으로 친환경이냐 놓고 보면은 친환경이고 플러스 환경은 오염 안 시켜요. 대신에 뭐예요? 친환경 플러스 생물한테는 독극물이에요. 독극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지. 왜? 방사능 맞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는 원전이라는 걸 자체를 요것 때문에 계속 뭘로 봐야 돼요? 규제산업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규제산업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거는 정부의 정책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성장산업으로 보기는 어렵죠. 왜 성장산업으로 보기 어렵냐? 방산이 성장산업이에요? 방산은 성장은 합니다. 근데 성장산업으로 볼 거냐? 규제산업으로 보지. 은행이 성장산업이에요? 은행도 규제산업으로 보죠. 터지면 재앙이에요. 은행 터지면은 국가가 날아가고요. 원전 터지면은 그 동네 날아갑니다. 방산 터지면은 사람이 많이 죽죠. 그런 거를 놓고 보실 때 원전이라고 하는 거를 마냥 성장주로 믿고 투자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집이 부산 쪽이고 또 부모님이 지금 울산 쪽에 계시고요. 집 근처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군 부대랑 똑같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런 관점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그만큼 강력하게 그 규제를 하고 있고, 한전 내에서도 한수원은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따로 그렇게 뭐 원피아라고 부르는, 서로 이게 아름아름으로 하는 이유가 그 동네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동네 자체가 마냥 안전하고 깨끗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기업이 진출하기 편한 곳이 태양광이랑 풍력 아니면은 수소, 요런 거는 사기업이 언제든지 진출을 선언할 수 있죠. 국가의 규제가 없어도. 이게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수소 기구, 뭐 전 세계 풍력 발전 기구, 전 세계 태양광 발전 기구 없어요. 근데 세계 원자력 기구는 있습니다. IAEA라고. 얘네들 원전에서 문제 터진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위성으로 방사능 수치 감시되는 이유가 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무기도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오염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능은 마냥 성장주로 보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이게 해석한 사람들에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테마냐 성장이냐 뭐죠? 그는 뭐 사람들이 구분하기 따라 다른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벼운 애가 올라요. 대신에 가벼운 애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항상 잘못 생각하는, 혹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실수하는 게, 가벼운 애가 많이 올라가니까 나는 많이 올라가는 곳에서 많이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가벼운 애들이 많이 올라간다? 노노. 많이 올라가겠다 아니고 빨리 올라간다 해서 빨리 수익을 보겠다라고 접근을 하셔야죠. 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 테마주에서는 야 보니까 테마주가 보니까 일주일 만에 5연상 가가지고 야 땡땡 사료 봤더니 그걸 잡은 사람은 인생을 역전했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야. 가볍고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간다 노노. 빨리 올라가니까 빨리 내가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고 테마주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테마주에서 많이 벌겠다 그러면 진짜 떡상 할 수 있는 거를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쭉 올라가는 걸 다 먹어야지. 테슬라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친환경 아니면 차라리 수소, 그지? 아니면 우주항공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앞으로 5년 뒤에 무슨 테마가 돌 거니까 모으세요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는 내가 많이 벌고 싶어서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단타 칠 때 똥 쌀 시간도 안 주냐? 똥을 어떻게 싸? 참아! 단타를 치는데 똥을 싸요? 똥은 팔고 싸는 겁니다.
어디 지금 그 똥오줌 구분하시면서 다 팔고 똥오줌 그 참 그러네요. 저야 방송적인 재미를 위해서 선물해서 레버리지로 단타 쳐놓고는 화장실 갔다 오는데 이버형 저는 한전 KPS 배당 플러스 정책주 보고 투자한 건데 조금 성급한 것 같네요. 그거는 결국 많이 수익을 보기 어제 위해서 똥 싸면서 선물하신 분 어디 누구? 아이 그건 형들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화장실이 얼마짜리노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바꾸셨으면 좋겠다. 단타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빨리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빨리빨리 짧게 잘라 먹으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이게 테마주 급등주 요거는 결국 테마고 급등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으니까 아실 거야. 뭐예요? 조루주거든. 형들 조루주에서는 뭐야? 찍 해야 돼. 근데 내가 조루주에서 내가 이거를 지루주로 가져간다? 안 돼. 지루주는 어떤 놈들? 이렇게 가는 놈이 발딱하면 이때가 찍할 때야. 이게 지루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냐 지냐에 대해서 그 잘 구분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테마주에서는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한 거다.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요것만 내가 개념을 잡아놓고 요것만 내가 딱 구분하실 줄 아시면은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큰 손실 안 본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